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터 앱 열어주시고 왼쪽에 폴더 모양 눌러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오늘 날짜 2025년 11월 26일 자, 지금 연습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문제를 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했었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쌍따옴표로 마무리를 줘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첫 번째로 작성했던 부분이 뭐였죠? 생성자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def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def를 사용을 했습니다. def라고 하시고 저희가 반드시 생성자를 작성할 때는 언더바 2번이랑 init이라는 키워드랑 그 다음에 언더바 2번으로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lf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클래스에서 각 객체마다 고유의 속성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self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설정한 속성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lf라고 하시고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name이라는 속성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최초에는 이렇게 빈 문자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price라는 속성값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self라고 하시고 price라는 속성 이름을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 임의로 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self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톱까지 세 가지 속성값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P1이라는 객체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냈습니다. 그래서 product라고 하시고 함수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효과를 열고 닫아서 해당 생성자를 호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oduct라고 하시고 p2라는 객체도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p2라고 하시고 product라고 하고 바로를 열고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저희가 P1 객체에다가 name이란 속성 값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하고자 한다면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name이라는 속성 이름을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갤럭시 북이라는 제품 이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P2 객체에다가도
name이란 속성 값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속성값을 정의하기보다 생성자에서 생성하는 단계에서 원하는 속성값의 값을 정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생성자에다가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객체 자기 자신에다가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 name이라는 속성에다가 저희가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제품 이름을 바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갤럭시북이라는 제품 이름을 바로 대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객체도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 생성하는 단계에서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하고 해당 값은 어디에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name이라는 속성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 두 개의 객체에다가 원하는 name 속성을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rint라고 하시고 p1 객체의 name 값이 갤럭시 북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갤럭시 북이라는 값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객체도 아이폰이라는 값이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도 확인을 했을 때 아이폰이라는 값이 제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클래스 함수 내에서 네임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새로운 클래스 내에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print 언더바 name이라는 클래스를 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매개 변수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self라는 매개 변수는 객체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p1 객체에서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된다면 print name 함수 안에 있는 self라는 매개 변수는 어떤 값과 동일하다? p1 값과 동일하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p2 객체로부터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냈다라고 한다면 print name이라는 함수에 있는 self라는 매개 변수는 무슨 값이 된다? p2라는 값이 되게 된다. 동일하다. p2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elf라고 하시고 name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p1 객체에서 호출했다고 한다면 self는 뭐가 된다? p1.name이 되게 된다. 만약에 p2 객체에서 호출했다고 한다면 self는 뭐가 되게 된다? p2 객체가 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 함수는 지워주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p2 객체에 있는 name이란 속성값이 제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p1 객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p1 객체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프로덕트 클래스에서는 어떤 객체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제품 객체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품들은 어디서 판매를 하죠? 특정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클래스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 바로 다음 줄에다가 저희가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샵 name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마트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마트라는 샵에서는 갤럭시 북과 아이폰을 판매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샵 네임이라는 값을 제가 클래스 변수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번 P1 객체와 P2 객체에서 각각 샵 네임 값에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P1 객체로부터 샵 네임이라는 클래스 변수 값을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마트라고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P2 객체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볼까요? P2 객체도 실행을 했더니 동일하게 이마트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이마트라고 하면은 둘 다 이제 대전 이마트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클래스 단위에서 변수를 정의를 하고 싶을 때는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 다음 줄에다가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도록 하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사용자로부터 제품 이름과 가격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입력을 받고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먼저 프로덕트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라고 하시고 프로덕트라고 하신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언더바 2번 하고 init이라고 한 다음에 언더바 2번이라고 해서 생성자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라는 매개 변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당 클래스에는 어떤 속성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제품 이름과 가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이름과 프라이스 두 가지 매개 변수로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객체를 생성해낼 때 두 개의 값을 같이 전달해 줌으로써 초기에 속성 값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프라고 하시고 name이라는 속성 값에다가 name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셀프라고 하시고 price라는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price라는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price 값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초기 값으로 0이라는 값을 저희가 부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프로덕트라는 변수에다가 생성자로부터 객체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 아까와 동일하게 아이폰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getInfo라는 메서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getInfo라는 메서드에는 제품명에는 실제 제품의 이름, 가격에는 실제 제품의 가격과 원이라는 값까지 같이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getInfo 함수를 직접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def라고 하시고 getInfo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getInfo라고 하시고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self
프린트문을 통해서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위에서 제시하는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명. 제품명에는 뭐가 들어가죠? 실제 제품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가격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가격을 이렇게 출력을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출력하면 되죠? 원이라고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명 들어가고 가격. 자, 그럼 이 첫 번째 점점점에 뭐가 들어가죠? 객체 자기 자신인 셀프 변수로부터 객체 값인 name이라는 속성 값을 우리가 접근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점점에 뭐가 들어가죠? 두 번째 점점점엔 셀프라고 하시고 프라이스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옆슬래시를 넣어서 다음 줄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저만 이렇게 작성을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줄이 길어지면은 잘려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다음 줄로 작성을 해서 코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객체로부터 getInfo라는 함수를 호출해내 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라고 하신 다음에 getInfo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내면 되겠죠. getInfo 함수를 호출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문제에서 제시한 형식대로 그대로 출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객체를 생성해낼 때 제품 이름값만 전달을 했고 가격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생성자 프라이스 매개변수의 초기값인 0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매개변수 프라이스에 대한 매개변수를 이렇게 12,000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000원이라는 값이 프라이스라는 속성 값에 12,000원 값이 프라이스라는 매개변수에 저장되게 되고 프라이스라는 매개변수 값이 프라이스라는 속성 값에 저장돼서 최종적으로 getInfo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프라이스 값 12,000원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를 생성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제품 이름과 가격을 입력받아 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rice라는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가격을 입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생성자를 호출할 때 첫 번째 매개변수에는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매개변수에는 price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켰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입력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의 이름,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입력에는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제품의 가격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품의 가격인 14,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형식대로 그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코드를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제출을 하셔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해요. 반지름을 입력받고 서클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에다가 get array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라고 하시고 circle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생성자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라고 하고 언더바 2번 작성하시고 init이라고 한 다음에 이 언더바 2번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lf라고 하시고 반지름 값을 저장할 r이라는 변수,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r이라는 속성에 매개 변수 r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이 값이 주어져 있네요. 파이 값은 몇이죠? 3.14라고 되어 있네요. 네, 파이 값은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속성 값에 추가하기보다 멤버 변수에다가 추가하기보다 클래스 변수에다가 정의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에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 키워드 바로 다음 줄에 네칸트로 쓰신 다음에 파이라는 변수에다가 3.14라는 소수점 값을 저장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get method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되겠죠. method 함수. 이 f라고 하시고 get 언더바 array 라고 하시고 self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self.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여기에 문제에서 원의 넓이라고 해서 넓이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rint라고 하시고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원의 넓이 값을 출력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원의 넓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의 넓이 값을 구하는 공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 셀프의 파이 값이 들어가야겠죠. 셀프의 파이 값. 셀프라고 하셔도 되고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직접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반지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셀프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r이라는 변수에다가 self.r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get array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circle이라는 변수에다가 circle이라고 하시고 반지름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볼까요? 3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정의한 get array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circle라고 하시고 get array get array를 호출을 하시면 제가 array 잘못 작성했네요.
array라고 하시면 이렇게 3.14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괄호 끝에다가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하시고 .ef까지 하시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초기값, 반지름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풋 함수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반지름 값을 서클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를 전달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 저희가 반지름 값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력하면 이렇게 반지름 값을 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증가할 횟수를 입력받고 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카운트 속성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인크리먼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되어 있대요. 그리고 get account 메서드로 현재 카운트 값을 반환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count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라고 하시고 counter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생성자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라고 하시고 언더바 2번 init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언더바 2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프라고 하시고 매개 변수인 카운트까지 같이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다음에 셀프로부터 카운트라는 매개 속성 멤버 변수를 생성을 하고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카운트 매개 변수 값을 저장을 해내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입력하는 김에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nt라는 변수로부터 카운터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터 초기 값은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인크리먼트라는 메서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 해당 함수에서 이 카운트라는 속성 값을 1씩 증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def라고 하시고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셀프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라고 하시고 기존의 셀프 카운트 값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1씩 증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프 카운트 값에다가 셀프 카운트 값 더하기 1만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최초의 카운트 값은 0이고 0 더하기 1을 다시 어디에 저장하죠? 카운트라는 속성 값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카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카운트가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게 되고 2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되죠? count라는 속성값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2, 3, 4 해서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int cnt라고 하시고 count 값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nt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increment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호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한 번 호출하니까 한 번만 증가를 하네요. 저희가 해당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호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2라고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해당 함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으로 반복을 진행하면은 반복 횟수만큼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cnt라고 하시고 increment 함수를 호출을 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4만큼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증가하는 패턴을 만들었고 사용자로부터 증가할 횟수를 입력받고 그 횟수만큼 증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n이라는 변수에다가 int input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반복 횟수를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n이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니까요? 이 n이라는 값이 여기 range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4라는 값을 입력하면 4번 반복을 진행하게 되고 1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10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만큼 반복을 진행을 한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고 12라고 하면은 인크리먼트가 12번 실행되기 때문에 cnt 값이 12번 증가해서 12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getCount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def라고 하시고 getCount라고 하신 다음에 self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print 함수를 통해서 fstring 방식으로 현재 count 숫자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count 그리고 객체 자기 자신으로부터 count 속성 멤버 변수를 이렇게 호출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있는 cnt 프린트하는 부분은 지워주시고 cnt라고 하신 다음에 count 함수를 호출해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저희가 4라고 한다면 인크리먼트 함수가 몇 번 호출되죠? 4번 호출되게 돼서 현재 카운트는 4라는 것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대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실습 진행하다만 터틀 그 실습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8시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